또 다른 K9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닙니다. 22년 전 세계에 약속했던 그 맹세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폴란드 항구의 K1은 자주포 200문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예정되었던 물량이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덕분에 무려 2년이나 앞당겨져 올해 벌써 200문이 폴란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코시니아 카미시 국방장관은 상기된 목소리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문이 넘는 K1이 있다.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폴란드 육군 제16 기계화 사단과 토룬 포병 훈련센터는 한국산 K1의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주포는 단순한 포병 장비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타격하고 즉시 이동하여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K-마이어는 전 세계 그 어떤 무기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라 불리던 영국이 보유한 150어함 자주포는 고작 80대입니다. 나폴레옹의 후예라 자부하는 프랑스 110대입니다. 전차 군단 독일조차 120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확보한 수량을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은 지 단 2년 만에 200문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크랩 자주포까지 합쳐 300대가 넘는 자주포 전력을 갖추며 폴란드는 순식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의 화력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무서운 저력입니다. 비단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북유럽의 작은 거인 에스토니아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K9을 손에 넣고 나토, 네이토, 동부 전선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페브크루 국방장관은 한국 덕분에 국방력이 3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자들은 승리했고 망설인 자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산 무기를 고집했던 국가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몰락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덴마크를 보십시오. 프랑스산 세자르 자주포를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인도 강제 중단 통보뿐이었습니다. 기술적 결함, 부품, 부족, 생산 지연. 온갖 변명만 늘어놓는 프랑스제 무기의 덴마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제를 검토하다가 결국 역시 답은 한국뿐이다라며 K2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산 세자르를 계약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40km 이상 사격 시 엉터리 낙탄 시간과 발사 간격 오류. 이것은 전쟁터에서 아군을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의 K-마이어는 어떻습니까? 50km 거리에서도 바늘구멍을 뚫는 듯한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체코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한국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차 명가라 불리던 독일의 굴욕입니다. 그들이 명품이라 자부하던 판저하우비츠 2000. 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독일군은 자국 방어를 위해 고작 12문을 주문했는데 생산 라인이 멈춰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은 일주일에 K-웜을 두세 대씩 찍어내고 있는데 독일은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독일의 방산 제조 라인은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 숙련공은 은퇴했고 부품 공급망은 끊겼습니다.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K-마인 한 대에 70억 원, 독일제는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성능은 대동소이한데 가격은 3배 차이입니다. 유지보수는 더 가관입니다. 독일제는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야전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지경이지만 한국의 KI는 야전에서 망치 하나로도 고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독일산 자주포를 사면 바보라는 말이 유럽 방산 시장의 정설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유럽의 군인들은 말합니다. 독일 무기는 박물관에나 어울리고 한국 무기는 전쟁터에 어울린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유럽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검은 그림자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를 덮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최근 러시아 정보기관 스파이들이 폴란드 철도망에 테러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으로 폴란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프 시코르스키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니 차라리 풀을 뜯어 먹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폴란드를 지키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Made in Korea입니다. 영국 The Sun, The Sun 지는 폴란드가 전쟁을 준비하며 한국산 K2 전차와 천무 로켓을 대거 배치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 K. 최근 30대가 추가 인도되어 무려 114대가 폴란드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 날아가는 천무의 로켓.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 러시아는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꽂히는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명중률 지렸다. 이게 바로 킬체인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빛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급하게 도입했던 FA-5 경공격기를 주목하십시오. 도입 초기 일부 유럽 언론은 훈련기 수준이라며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임무 완수율 8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 나토 전투기들의 평균 임무 완수율이 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이를 비웃듯 압도적인 가동률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정비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 미국이 MiG를 정비할 때는 엔진 수명이 짧아 고통받았지만 FA-50은 7배나 더 오래 간다. 게다가 부품 모듈 교체 방식이라 정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술의 승리입니다. 미국 FC16보다도 뛰어난 가동률과 낮은 유지 비용. 이것이 바로 가성비의 제왕, 한국 무기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이제 등장합니다. 지상전의 제왕, K2 흑표 전차입니다. 지난 17일 또다시 K2 전차 2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총 180대의 검은 표범들이 폴란드 동부 최전선, 러시아와 맞닿은 브라니에보 제9기갑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 귀중한 전차를 러시아 위성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야간 작전으로 은밀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왜 러시아는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한국의 K2 전차를 더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K2가 가진 기동성과 최첨단 시스템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지형은 한국과 비슷하게 늪지와 구릉이 많습니다. 무겁고 뚱뚱한 서방 전차들은 진흙탕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 차체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무릎을 꿇듯 차체를 낮추어 매복하고 산악 지형에서도 포신을 자유롭게 움직여 적을 타격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차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K2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이나 독일군 전차는 승무원이 직접 무거운 포탄을 날라야 합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사람은 지치고 장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K2는 기계가 장전합니다. 험한 지형을 달리면서도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초탄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포탄을 퍼붓습니다. 러시아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전차가 바로 K2인 것입니다. 특히 K2의 헌터 킬러, 헌터 킬러 기능은 러시아군에게는 사신 시셴 과도 같습니다. 전차장이 목표를 포착하면 포수가 즉시 격파하는 이 시스템은 열상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러시아의 구형 전차들을 먼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학살할 것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치명적 약점인 유폭 문제. K2의 상부 공격 지능탄 앞에서는 그저 움직이는 관짝에 불과합니다.
폴란드 기갑병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과거 소련제 PT-91을 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K2는 우리가 전장의 지배자가 되게 해준다. 그들은 K2 전차 한 대 한 대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며 단순한 기계가 아닌 전우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여군들 사이에서도 K2는 인기 폭발입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힘이 약한 여성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초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이런 이유로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쇳덩거리가 아닙니다. K 콘텐츠와 결합하여 KMEK Army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이 유튜브에서 경쟁적으로 올리는 홍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샤라웃 공군, 막차 육군, 이제 해군 내리셔야죠. 라는 위트 있는 도발. 군대가 이렇게 국민과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군대가 아니라 강하면서도 유쾌한 K 밀리터리의 매력에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강대국들의 무기를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써야 했던 서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불과 반세기 만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아서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 기술이 우리의 피와 땀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진정한 자유의 방패를 제공한 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도 유럽의 맹주 독일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무기들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한 유럽 최강의 기갑 군단으로 거듭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압도적인 성능, 기적 같은 납기 속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의 힘,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K방산의 위대한 징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러운 오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